자, 이제 집합론의 꽃이라 그럴 수 있는 기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집합론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집합론은 집합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무한에 대해서 배우는 수학 과목이다. 그래서 무한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칸토가 새로운 개념, 기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은 한마디로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공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집합론의 가장 중요한 챕터가 있다 그러면 7장이에요. 기수에 대한 개념. 자, 기수, 영어로는 카디널 넘버 또는 카디널리티라 그러는데, 이 기수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자연수의 개념을 더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자연수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수를 세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자연수 숫자 하나마다 어떤 물건의 개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 자연수의 개념을 더 확장해서 카디널 넘버라는 개념을 칸토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칸토의 카디널 넘버를 개념을 사용하면 무한들을 여러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카디널 넘버를 자연수처럼 덧셈, 곱셈, 지수계산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카디널 넘버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책에 거기 잠깐 그 타자를 잘못 친 내용이 있는데 연속체 가설, 여기 타자가 책이 언속체 가설로 되어 있죠. 연속체 가설 좀 고치고요. 그래서 칸토가 제기했지만 오랫동안 해결 못했던 연속체 가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가지고 수학 기초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연속체 가설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7.1절 기수란 뭐냐 하는 건데요. 자, 유한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데는 자연수가 사용됐어요. 원소가 0개이다 하면 공집합, 한 개인 집합 많죠. 1이라는 집합, 뭐 A라는 집합, 뭐 X라는 집합 이런 식으로. 그다음 원소가 2개인 집합 등등 이런 유한 집합은 전부 지난 몇 장인가요? 5장에서 유한 집합은 전부 뭐하고 관련이 있다? 임의의 자연수 K로 표시되는 NK. 그러니까 유한 집합은 NK와 대등하거나 또는 공집합이다.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무한집합은 원소가 전부 무한계예요. 근데 무한집합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럼 원소가 무한계니까 무한계 이렇게 무한으로 그 무한집합을 나타내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수의 개념 또는 이런 무한이라는 개념은 원소의 개수를 세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집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데,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개념을 좀 일반화해서 기수, 카디널 넘버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카디널 넘버가 뭐냐 하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성질을 가지는 수학적 개념이 카디널 넘버다. 이와 같이 공리로 카디널 넘버를 정의를 했어요. 자, 카디널 넘버가 뭐냐? 아래 4가지 성질을 가지는 수학적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카디널 넘버를 다룰 때 이 4가지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째, 카디널 넘버의 C자하고 1 해서 첫 번째 공리 C1. 모든 집합에 대해서는 카디널 넘버가 있다. 그 집합의 카디널 넘버를 이렇게 CARDA 이렇게 쓰겠어요. 이 카디널의 약자죠. 모든 집합에 대해서는 기수 카디널 A가 있다. 또 어떤 기수가 있으면 모든 기수에 대해서는 뭐가 있느냐? 그 기수를 만족시키는 집합
이거의 카디널 구하면 집합 A의 카디널 구하면 A가 되는 이런 집합이 항상 존재한다. 자, 공리원이 뭐라고요? 모든 집합은 항상 카디널 넘버를 갖고 카디널 넘버가 있으면 그 카디널 넘버를 갖는 집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C2 A가 공집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A의 카디널 넘버가 0이다. 그러니까 공집합의 카디널 넘버는 0이고 0은 바로 공집합의 카디널 넘버다. 즉 공집합의 아까 카디널 넘버가 원소의 개수를 확장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즉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요. 0개니까 0이라는 A 집합의 카디널 넘버는 0이다. 그거하고 일치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 C3 A가 NK와 대등하면 NK가 뭐죠? 1부터 K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죠. 원소가 K개인 자연수의 집합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A가 NK와 대등하면 A의 카디널 넘버는 K이고 또 A의 카디널 넘버가 K이면 A는 NK와 대등하다.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다음 C4 A와 B가 대등하면 A의 카디널 넘버와 B의 카디널 넘버는 같다. 이건 같다예요. 이퀄. 그리고 두 집합의 카디널 넘버가 같으면 두 집합은 대등하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카디널 넘버의 정의를 쓰라 하면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카디널 넘버는 뭐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성질을 가지는 개념이다. 첫 번째, 모든 집합에 대해서는 카디널 넘버가 존재하고 모든 카디널 넘버에 대해서는 그런 값을 갖는 집합이 존재한다. 그 다음 공집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카디널 넘버가 0이 되는 것이다. A가 NK와 대등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A의 카디널 넘버가 K가 되는 것이다. 또 A가 B하고 대등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두 집합의 카디널 넘버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성질을 갖는 개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C2, C3 유한집합은 이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집합에 대한 카디널 넘버는 완전히 결정됐어요. 뭐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자, C1에 의하면 모든 집합은 카디널 넘버를 가져요. 기수를 가져요. 기수를. 또 어떤 기수에 대해서도 그 기수를 갖는 집합이 항상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게 집합 못 찾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존재한다는 그걸 보장해 주는 게 C1이에요. C2, C3는 유한집합의 기수가 완전히 원소의 개수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C4는 나중에 뭐 유한집합일 때도 쓸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무한집합의 기수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성질을 갖는 개념이 바로 카디널 넘버, 기수다 했는데, 자, 그다음 자, 유한집합의 기수를 유한기수, 파이나이트 카디널이라고 하겠어요. 즉, 아까 여기 C2, C3로 보여지는 이런 카디널들 0, K, 즉 0을 포함한 자연수들이 다 유한 카디널이 되는 거죠. 그죠? 또 무한집합의 기수를 초한기수, 트랜스 파이나이트 카디널 또는 인피니트 카디널, 무한기수라고 부르겠어요. 초한기수는 이게 처음에 칸토가 사용한 용어라 그냥 썼어요. 트랜스 파이나이트 카디널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의 반대말 무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무한기수다. 자, 그러면 C2, C3에 의하면 유한집합의 기수는 분명히 음이 아닌 정수죠? 왜? 0하고 나머지 원소의 개수니까 음이 아닌 정수일 거예요. 따라서 음이 아닌 정수니까 유한기수 사이에 자연수의 크기를 그대로 줄 수 있죠. 0보다는 1이 크고 1보다 2가 크고 그죠? 이와 같이 자연수의 크기를 그대로 기수, 유한기수 사이에 크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의의 두 초한기수 사이에는 C4에 의하면 같은지 다른지는 알 수 있어요. 그죠? 두 집합이 대등이면 같고 대등이 아니면 다르고 그죠? 같은지 다른지는 알 수 있어. 하지만 어느 게 더 큰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초한기수에 대해서도 크기를 정의를 하겠어요. 유한기수는 이미 자연수의 크기가 있으니까 초한기수에 대해서도 크기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음 정의처럼 하겠어요. 집합 A, B가 있을 때
A가 B의 적당한 부분 집합과 대등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카디널 A는 카디널 B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쓰겠어요. 즉 카디널 A가 카디널 B보다 작거나 같다. 그 기호 그대로 쓰는 거죠. 실수에서의 그 정수에서의 그 크기 기호 그대로 쓰는데, 이거의 정의가 뭐라고요? A가 B의 부분 집합과 대등할 때. 이거 되기 위한, 그러니까 이거의 정의, 이거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A가 뭐하고 대등할 때? 적당한 B'. B'은 B의 부분 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B의 부분 집합 B'과 대등하면 이거의 카디널 넘버는 B의 카디널 넘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하겠다. 그러니까 정의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호로 쓰면, 그죠? 정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카디널 01. 01이라는 집합의 카디널 넘버는 01이라는 집합의 카디널 넘버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 01은 이거의 부분 집합 01과 대등하잖아요. 그죠? 대등하니까 이 집합의 카디널 넘버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또 이거는 이거보다도 작거나 같아. 왜? 이거는 이거의 부분 집합 AB 또는 BC 잡아도 좋아요. BC 하고 대등하죠. 대등하니까 카디널 넘버는 작거나 같다. 자, 자연수의 카디널 넘버는 유리수의 카디널 넘버보다 작거나 같죠. 왜? 이거 이유?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 집합인 자연수는 뭐하고 대등해? 자연수 자신하고 대등한데, 이거는 뭐의 부분 집합? 유리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카디널 넘버는 이거의 카디널 넘버보다 작거나 같다. 또 자연수는 실수의 카디널 넘버보다 작거나 같죠? 또 유리수도 실수의 카디널 넘버보다도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한집합에 대한 무한 카디널, 무한 기수 사이에도 이와 같이 크기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사용해서 이제 또 많은 정리를 증명할 건데요. 다시 한번 여기서 작거나 같다 그 개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알아보죠. 카디널 A가 카디널 B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B의 부분 집합과 대등이니까, 또 다른 말로 고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단사함수가 존재하는 거다. 맞아요? 단사함수가 존재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단사함수가 존재하죠. 그죠? 왜? 단사함수가 존재하면 A와 FA가 전단사가 되고, 이거는 B의 부분 집합이 되잖아요. 그죠? 대등이 되고 이 부분 집합이 되니까 이거의 카디널 넘버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죠. 필요 충분히. 그리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카디널 넘버 A는 카디널 넘버 B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이건 당연하죠. 왜? 그럼 A는 A하고 왜? A는 A하고 대등인데 이게 B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카디널 A가 카디널 B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게 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거 보세요. 카디널 01이 카디널 ABC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집합이 이거의 부분 집합 될 필요는 없죠. 원소의 개수가 작다는 거지 부분 집합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카디널 A는 카디널 A보다 작거나 같다. 즉 자기 자신의 카디널 넘버끼리는 작거나 같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연습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과제로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카디널 A가 카디널 B보다 작거나 같고 카디널 B가 카디널 C보다 작거나 같으면 카디널 A가 카디널 C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 이거 다른 얘기로 하면 이거는 뭐예요?
카디널 넘버들끼리 리플렉시브, 반사적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카디널 넘버들끼리 뭐에 추이적이다, 트랜지티브다 그 얘기죠. 카디널 넘버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가 감마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파가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즉 추이적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리플렉시브, 트랜지티브, 추이적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일종의 순서죠. 순서 개념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대칭적을 배웠을 때 우리는 그게 동치관계였죠. 그 두 번째 조건 대신 다른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리 7.8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B에 대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F가 A에서 B로 가는 단사함수가 존재한다면 A에서 B, B가 A의 부분집합인데도 A에서 B로 가는 단사함수가 있는 거예요. 단사함수가 있으면 항상 뭘 알 수 있느냐? A에서 B로 가는 전단사함수가 존재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B가 부분인데 A에서 B로 가는 단사함수가 있으니까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 좀 적거나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단사함수가 있다는 건 적거나 같을 때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 단사함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단사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유한집합일 때 예를 들었는데 적어도 이쪽이 좀 많아야 단사함수가 되지.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죠. 이거 없더라도 이거의 개수보다 이거의 개수가 더 많아야 단사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B가 부분집합일 때 A에서 B로 가는 단사함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A의 개수보다 B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되고 또 B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와 B 사이에 전단사함수가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이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 증명하는 게 여러분한테 카디널 넘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더 혼동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증명은 관심 있는 학생만 쭉 읽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넘어갈게요. 자, 뭐 증명이 그다지 또 중요한 다른 데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어요. 자, 그래서 방금 했던 정리를 쓰면 칸토-베른슈타인 정리라는 이 정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결과도 중요하고요. 증명 방법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데서 연습 문제 같은 데서 많이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 증명 방법까지 알아둬야 돼요. 자, 칸토-베른슈타인 정리. 칸토가 증명을 했고 나중에 베른슈타인이 조금 따로 독립적으로 증명을 해서 그래서 이름을 그냥 칸토-베른슈타인이라고 붙였어요. 자, 칸토-베른슈타인 정리는 뭐냐? 임의의 집합 A, B가 있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과 대등하고 또 B가 A의 부분집합과 대등하면 A와 B는 대등하다. A가 B의 부분집합하고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또 B는 A의 부분집합하고 원소의 개수가 같대. 그러면 A와 B는 사실은 원소의 개수가 같다. 대등하다. 전단사 함수, A와 B 사이에 전단사 함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이거를 방금 했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건데요. 자, 이 조건에 의하면 F0라는 함수, 전단사 함수가 있는 거죠. A에서 B0로 가는 이거 전단사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대등하다. 전단사 함수가 있고 B0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즉 B의 부분집합 B0와 A 사이의 전단사 함수를 하나 F0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B가 A의 부분집합 A0와 전단사 함수가 되는 이런 G0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조건 두 개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건 뭐냐? A에서 B로 가는 전단사 함수를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면요. 자, A에서부터 B0로 가는 전단사 함수 F0가 있어요. 이거 전단사예요. 그리고 B0는 B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이니까 이게 인클루전 맵이에요. 이게 지금 I라고 썼는데 이게 인클루전 맵. 지난번에 했죠? 대응규칙은 자기 자신이고
이게 이거의 부분집합일 때 그 항등함수 같이 생긴 것을 뭐라 그래? 인클루전 맵이라 그런다고 했어요. 포함함수. 또 B에서부터 A0, A의 부분집합이에요. A0는 A의 부분집합으로 가는 B에서 A0로 가는 G0라는 또 전단사 함수가 있어요. G0로 전단사 함수. 그래서 이런 함수 있고 이거는 인클루전 맵이고 이것도 전단사 함수. 전단사, 인클루전, 전단사예요. 이런 형태인데 요 세 개를 합성해 준 함수를 H라고 쓰자는 거예요. 즉 H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함수를 하나 정의할 건데 요 세 개를 합성해 준 함수. 자, 보세요. 이제 요거 A에서 A0로 가는 이거 H인데 이거 잘못됐네요. 이게 이게 H예요. 이것도 고쳐야겠구나. 네. H라는 함수를 A에서 A0로 가는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HX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fx0로 보내고 나서 다시 G0로 보내야 돼. 자, 여기 X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내면 여기에 있는 X에 대해서 이 보내면 F0X가 되죠. 이거 인클루전 맵으로 이쪽으로 보내도 그냥 자기 자신이죠. F0X가 되고 이거를 다시 G0로 보내면 뭐가 돼요? G0에 F0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소가 여기 속하겠죠. 그 함수를 H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걸 H라 그러면 이 함수는 한마디로 요거 세 개 합성한 건데 이게 전단사, 이거는 단사, 이것도 전단사. 그러니까 즉 단사니까 합성해준 함수 H 이것도 H예요. 취소. 잠깐만요. 이거 F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또 H를 만들 거예요. 자, 증명하겠습니다. 자, F0가 자, 증명할게요. F0를 A와 B의 부분집합 B0 사이에 대등을 만들어주는 전단사 함수라고 그러죠. 또 G0를 B와 A의 부분집합 A0 사이에 대등을 만들어주는 전단사 함수라고 그러죠. 이거는 여기 조건에서 얻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전단사 함수 F0, G0를 찾았어요. 즉 A에서 B0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있고요. B0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클루전 맵이에요. 포함함수. 대응규칙은 자기 자신이고 그대로 가는 거죠. 함수값은. 그리고 B에서부터 A0로 가는 또 뭐가 있어요? 전단사 함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A에서부터 이렇게 합성해준 함수 F를 생각합시다. A에서부터 이렇게 합성해준 함수 F를 생각하면요. 이렇게 합성해준 함수가 F예요. F. 자, F는 A에서 A0로 가는데 여기 점 X가 있으면 여기에 X가 있으면 이거의 함수값은 F0X가 되겠죠. 요 X 여기 원소에 대한 요거 함수값 오면 F0X가 되죠. 이걸 다시 보내면 뭐가 돼요? 항등함수는 포함함수니 인클루전 포함함수니까 그대로 오죠. 함수값이 그죠? F0X 그대로 오고 다시 이거를 G0로 여기 보내주면 여기 G0에
F0x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주는 이 함수 x를 a0로 보내는데 이렇게 가주는 함수를 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f는 이게 단사함수, 전단사니까 단사니까 이 함수 f는 이 함수, 이거 합성해준 함수 f는 뭐가 돼? 단사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결론이 뭐냐? A에서부터 여기로 가는 단사함수 f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네? 이렇게 합성해준 단사함수 f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가는 단사함수 f가 바로 이 f가 사실은 요거예요. 요거 합성해 준 거야. 근데 바로 위에 보조 정리하면 어떤 집합에서 자신의 부분 집합으로 가는 단사함수가 있으면 뭘 찾을 수 있다? 전단사함수가 있다 그랬어요. A에서 A0로 가는 전단사함수 H가 있다 그랬어요. H라는 전단사함수가 존재해요. 그죠? H라는 전단사함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전단사함수 H와 이거 전단사함수가 됐어요. H와 G0 요거의 역함수를 잡아봐요. 이거 역함수 잡으면 다른 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역함수. 이게 전단사. 이것도 전단사니까 이거 역함수도 전단사죠. 그래서 H와 G0를 합성해줘요. H와 G0를 합성해주면 A에서 B로 가는 뭐가 돼? 전단사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자, H가 A에서 A0로 가는 전단사니까 G0의 역함수 A0에서 B로 가는 걸 합성해주면 A에서 B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나온다. 따라서 A와 B는 대등하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칸토 베른슈타인 정리를 이건 집합 관계에서 A가 B의 부분 집합과 대등하고 B가 A의 부분 집합과 대등하면 A와 B는 대등하다 했는데 우리 아까 이거에 이럴 때 우리는 카디널 넘버로 어떻게 썼어요? 카디널 넘버 A가 카디널 넘버 B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정의했죠. 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카디널 B가 카디널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의했죠. 그렇죠? 또 A와 B가 대등하면 카디널 넘버의 공리 네 번째에서 두 개의 카디널 넘버는 같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이와 같이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카디널 A가 카디널 B보다 작거나 같고 카디널 B가 카디널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카디널 A와 카디널 B가 같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규칙이 뭐냐? 이게 안티시메트릭이라는 규칙인데, 안티시메트릭. 그래서 아까 했던 정리와 이 따름 정리, 이거를 그냥 칸토 베른슈타인 정리라고도 부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카디널 넘버 버전. 방금 했던 칸토 베른슈타인 정리는 그냥 집합 버전. 집합으로 나타낸 칸토 베른슈타인 정리. 이거는 카디널 넘버로 나타낸 칸토 베른슈타인 정리. 자, 그래서 이 정리와 아까 정리 7.72쪽 이걸 종합해서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자, 임의의 기수 ABC가 있으면, 임의의 카디널 넘버가 있으면 임의의 기수 A는 항상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 다음 기수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기수 B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기수는 같다. 이게 방금 증명한 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기수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B가 C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C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첫 번째 게 뭐예요? 리플렉시브. 반사적이다. 두 번째 안티시메트리. 이거를 우리말로 반대칭적이다 그렇게 정의했을 거예요. 반대칭적이다. 반대칭적이다. 그 다음에 트랜지티브. 추이적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
반사적, 반대칭적, 추이적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개념. 이거 지난번에 동치관계하고 좀 비슷한데 그때는 시메트릭이었죠.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죠? 그때는 이게 되면 이게 된다 하는 게 시메트릭이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반대칭적인 건데 이런 세 조건을 만족하는 걸 뭐라 그러냐? 순서 관계라 그래요. 순서. 네. 실수에서 요 그야말로 요 순서, 요 작거나 같다라는 이 순서, 이 순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죠, 그죠? 정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 지금 정리는 뭘 얘기해줘요? 임의의 카디날 넘버도 뭐가 있다? 순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임의의 카디날 넘버도 순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다 순서 개념을 그냥 주자는 거죠. 카디날 A가 카디날 B보다 작거나 같고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작다라고 그냥 아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작다라는 개념은 물론 뭐 쓰긴 쓰지만 지금 우리 작거나 같다를 정했죠? 또 작다.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는 작다를 먼저 배우고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다다. 이거나 이거이면 이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보통 이걸 먼저 정해요. 이걸 먼저 정했고 이거이면서 이렇게 안 될 때를 작다. 왜 이걸 먼저 정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계예요. 이게 더 중요한 관계야. 작다라는 관계보다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관계가 지금 얘기한 순서 관계가 되고 이거는 순서 관계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의 구조를 다룰 때는 이거를 더 중요하게 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정의하고 그러면서 같지 않을 때를 작다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맞아요. 그래서 초함기수에 관한 크기는 유한기수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유한기수에 적용될 때는 자연수의 크기하고 똑같죠. 그죠? 2는 3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초함기수, 무한기수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연수의 카디날 넘버는 실수의 카디날 넘버보다 작다. 이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정의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작거나 같다 하는 걸 보여야 되고요. 작거나 같다. 두 번째 같지 않다. 이걸 보여야 되죠. 이 같지 않다는 건 공리 카디널 넘버의 공리 4번을 쓰는 거고 이거 작거나 같다라는 건 정의가 뭐예요? 이쪽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과 대등하다. 이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를 보여줘야 작다예요. 자, 집합, 자연수의 집합은 실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연수의 집합은 실수의 부분 집합인 자연수의 집합과 대등해요. 그죠? 따라서 이거의 카디날 넘버는 이거의 카디날 넘버보다 작거나 같아. 그죠? 그래서 카디날 넘버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첫 번째 걸 보였어. 자, 두 번째, 같지 않다 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실수는 비가부분 집합이에요. 따라서 n과 대등하지 않아. 그죠? 실수는 대등하지 않아요. 두 번째, 첫 번째. 왜? 대등하면 만약 자연수가 대등하면 실수가 뭐가 돼요? 가부분 집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등하지가 않아. 따라서 이게 대등하지 않으니까 공리 4번에 의해서 카디날 이거는 카디날 자연수하고 어떻게 돼?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두 번째 이 사실로부터 다르니까 이 두 개가 성립하니까 뭐가 돼? 카디날 자연수는 카디날 실수보다 작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오늘 7.1 기수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뭐 간단한 거 카디날 자연수의 카디날이 실수의 카디날보다 작다 하는 걸 증명을 해봤어요. 자, 연습 문제요. 과제 연습 문제 7.1에 1번 2번, 3번 이건 뭐 다 간단한 문제들인데 4번 그 다음에
8번, 11번에 A번만 하죠. 11번 A번. 네. 8번, 11번 A번. 이거 아까 저 정리였었죠? 정리 그 증명 과제로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6문제 오늘 과제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수란 뭐다?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개념이다. 첫째, 모든 집합에 대해서는 기수가 있고 기수가 있으면 그런 기수를 갖는 집합이 항상 존재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집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카디널 넘버가 0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공리, nk와 대등이면 기수가 k가 되고 기수가 k가 되면 nk와 대등이다. 네 번째, a와 b가 대등이면 a와 b의 카디널 넘버가 같고 또 카디널 넘버가 같으면 a와 b가 대등이 된다. 이와 같은 개념이 바로 기수다. 자, 그래서 이 기수의 개념을 사용해서 다음 시간부터 무한집합들을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